온누리 상품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이거 지금 쓰고 계시죠?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숙달됐어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한 장이라도 틀리면 공단에서 공문 날라옵니다. 사유서 내라고. 그리고 환전을 끊어요. 잘 들으세요. 공단에서 환전 끊습니다. 한 장이라도 틀리고 사유서 안 들어오면 이거 끊어요. 저도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뭐 이것 가지고 하고 돌리는데 화면에 빨간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돌아가. 아주 공단에서 철저하게 해가지고 개소할 때 한 장이라도 틀리면 원인 찾아내라고 사유서 재빨리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수납을 해서 기계 돌려놓고 화요일 날 아침에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은행에 2시까지 업무를 다 처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날 11시에 제가 은행을 가는데 이게 환전 시스템이 바뀌어 놓고는 보니까 얘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통제를 강화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시스템 한 장이라도 틀리면 이제 사유서 안 내면 그냥 막아버립니다. 빨간불 들어오니까 극도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환전 업무를 치면은 컴퓨터 화면에 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이게 잘 안 나타나. 환전 대행 관리 시스템 접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접촉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경우에서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문자가 뜨더라고요. 뭐냐면 지금 시장 상인회로 신청하려는 데가 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뜹니다. 그거는 보면은 대부분 시장 상인이 아니고 길 건너편, 시장 건너편에 있는 가게들이 이 온누리 상품권을 쓰겠다라고 승인을 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저는 이게 거절나요.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보시면 온누리 상품권 아까 그 메인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아이디하고 비번 넣고 들어가도록 돼 있죠. 여기 보면 월별 정산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상품권 정상관리 요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새로 하시는 분들은. 상품권 정상관리는 왜 중요하냐면 월 초가 되면 5일 내로 요거에 들어가서 해당 월 거를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어렵게 추가 신청을 서류로 해야 돼요. 그러면 쉽게 안 주더라고요. 몇 달 걸려서 줘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새로 되신 분들 잊지 마시라. 저 메인 화면으로 월 초가 되면 1, 2, 3, 4, 5일 안에죠.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서 상품권 정상관리에 들어가서 해당 월 찍고 요 밑에 보시면 안 나오는데 수수료 정산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반드시 5일 이내 하셔야 됩니다. 5일 이내. 이거 안 하면 귀찮아요. 서류로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아주 되게 괜찮습니다. 꼭 요거는 여러분한테 해줄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것들 하겠습니다. 각종 서류들 이거 다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네, 그냥 하는 거죠. 구청에서 서울시나 구청에 사업이 뜨면은 여러분한테 이메일이 오죠. 이메일이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희망하시면 언제까지 신청해 주세요 하고 빈 서류가 와요. 빈 서류가 오는데 빈 서류를 채우는 최고 좋은 방법 뭐다? 전례를 찾아라. 앞에 분이 작년도에 했던 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찾아보면 가장 유리합니다. 그걸 찾아서 넣는데 저도 가끔 보면은 그걸 카피를 떠가지고 넣어요. 카피를 떠가지고 넣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항목이 금년도에 바뀐 항목인데 그것도 모르고 옛날 거 그냥 날짜만 바꿔가지고 넣다가 가끔 실수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목은 전에 거를 보시면서 해당 항목을 꼬박꼬박 챙겨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 공고가 나는데 보조금 공고 날 때 일반 공고에 이렇게 납니다. 지원 신청서가 있고 단체 소개서가 있고 단체 회원 명부 사업계획서, 사용내용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것들은 하나 만들어 놓으세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똑같이 써먹을 수 있어요. 저거는. 그게 팁입니다. 만들어 둔 것. 전례도 있을 겁니다. 전에 했던 것. 그 중에서 상인의 명부는 바뀔 수가 있죠. 다소. 그러니까 그거는 업데이트 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들은 정례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나 와도 저거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저거는 비슷하고 사업계획서 요도 비슷한데 날짜라든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로페이는 거의 안 쓰고, 보조금 신청 내용은 그 회장님이랑 임원들이 지시한 대로 요번에는 요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우리만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깐깐하게 보는 게, 그 간담회비라는 게 있어요. 상인들 고생했다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그 술 한잔하고 뭐 이러는 그 간담회비, 식사하고 하는 간담회인데, 저희는 그거를 잘 인정을 안 해줘요. 여러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 넣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문구비, 또 그 다음에 인건비, 요거 책정 잘 하셔야 되고, 특히 그 중에서 인건비는 그 상인들의 친인척은 상인들 친인척 안 됩니다. 그거 나중에 구청이나 뭐 이렇게 감사받을 때 조심하셔야 되니까, 그 아르바이트를 쓰더라도 잘 확보하시고 쓰셔야 되고, 이게 또 아르바이트 잘못 쓰면은 누구네는 해주고 누구네는 안 해주고 이런 얘기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에 보면 이 검토 의견서, 요거는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작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토 의견서가 있는 경우는 대부분 시청으로 보고하는 시자금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이걸 올릴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신청서를 다 쓴 다음에, PDF 파일로 하나 만들고, 한글 파일로 만든 두 가지를 담당 주무관한테 보냅니다. 왜냐하면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앞에 장하고 뒤에 장하고 내용이 다르다든지 날짜를 잘못 썼다든지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거 다시 써가지고 보내고 이러면 귀찮으니까 구청에서도 주무관이 동시에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PDP로 굳혀가지고 딱 굳은 거 하나 보내고, 한글로 파일을 만든 거 그대로 보내면, 중요한 거 아니면, 직인 찍은 거 아니면 나머지는 구청에서 바꿔가지고 쓰니까 융통성 있게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지방, 김장 나눔 축제, 450만 원 하면은, 여기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은 공단 쪽에 있다가 넘어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자부담을 잘 쓰셔야 됩니다. 이 자부담은. 왜냐하면 첫 번째는 상인들한테 항의나 이의를 제기받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항목을 어떤 것으로 썼느냐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자부담 항목을 잘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요거는 뭐 제가 있는 대로 그냥 썼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대충, 그렇죠. 그 보면 문자 홍보, 전단지, 현수막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러면 서울시의 규정은 20% 이상을 부대 비용으로 쓰지 못하게 돼 있어요. 저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회의비에다가 알바비에다가 무슨 문자 홍보비에 문구비에 했는데 500만 원 중에 150만 원을 썼어. 실제로 페이백을 하기 위해서 상품권 구매하고 해가지고 쓴 건 35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건 나중에 옐로 카드예요. 저거 안 돼. 그러니까 그 20% 선을 절대로 넘지 않게. 어떤 데는 현금으로 끊어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이상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런 비용에 대해서 융통성을 너무 부리지 마세요. 아시죠? 신경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설 명절을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구청에서 또다시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쓸 건지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통장 보내주세요. 이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보내주는데, 그거는 아까 우리가 신청서에 썼던 금액하고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회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요거는 이게 정말 물가가 올라가지고 반찬값이 좀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소폭 바꿀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조금 바꿔놓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어떤 통장으로 거래할 것인가. 이 어떤 통장은 대부분 기준이 6개월 동안 아무 거래가 없던 통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공단인 경우는 새 통장을 좋아하고,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제로인 경우. 그래서 저도 가니까 통장이 무지 많더라고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많냐. 배송비, 설날, 추석,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 되길래, 이거 이렇게 관리해. 그리고 뭣도 모르고 제가 한 번은 편한 거로 제로인 거 가지고 썼어요. 썼더니 나중에 중간에 이자가 5원이 발생됐어.
그러면 나중에 그거 사유 써가지고 나중에 결과 보고서 할 때 그 빨간 글씨로 기록해가지고 보내주고 계좌번호 저쪽 구청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쪽으로 반납하라고 그래. 사실 여기서 일어난 건 아닌데 옛날 건데 그래도 또 반납하라니까 어떻게 있는 대로 제로를 만들 때까지 해가지고 반납을 시켜야 되니까 요거는 알아두십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벤트를 할 때 물품 대장, 예를 들어서 페이백을 한다 그러면 물품 대장을 관리를 하잖아요. 물품 대장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물품 대장 뒤에는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됩니다. 여기 1번, 영수증 1번. 받을 때 딱딱 쓰세요. 쓰시고, 중요한 거, 이거 받을 때 영수증 중에 보면은 그냥 기계 영수증 있어요. 아무 관계없는. 적어도 부가세가 나간다든지 아니면 카드 매출표라든지 하는 정식 영수증을 받아주세요. 정식 영수증을 받아야 나중에 여러분한테 구청이나 뭐 서울시에서 감사 깐깐한 분이 보면 저거 나중에 망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부터 먼저 교육을 하세요. 상인들 보면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냐면, 야, 이벤트 한대. 와. 그러면서, 자, 5만원, 치크, 5만원, 치크, 5만원, 치크. 이래가지고 한다며 다 없애버리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데서 욕합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 같은 경우는 맨날 고깃집만, 이벤트만 하면 고깃집이야. 정육점만 잘 돼. 그래서 다른 상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군데 이상. 괜찮죠? 1,000원짜리를 끊어도 좋으니까 5만원, 저기 1,000원. 그래서 51,000원. 그러니까 2군데 점프. 반드시 들렸다 오라고 고객들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 형평성이 좀 맞을 거야. 1,000원어치 사더라도 기분은 괜찮잖아. 여기 5만원어치 고기 사고, 우리 배추가 아니고 하여간 그 오이 하나 샀어, 1,000원. 그렇더라도 자기네 가게 들려갔잖아. 그러면 그 다른 상인들이, 아, 이번 이벤트 제대로 하네.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거리 행상들 다 욕합니다. 지네들끼리만 하고, 지네들끼리만 혜택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도 다라이 행상하시는 분들 가입 가능해요. 단말기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 상품권도 가입할 수 있거든요. 권유하셔가지고 다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물품 지급 대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쓰는데, 보시면 반드시 정보 제공 동의 수령하면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왜 받냐 그러면 우리 감사받습니다. 공정하게 집행했다는 거를 서울시나 구청에 감사받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손님들이 다 좋아해요. 안 써주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이 사람들이 구청에서 지원받아가지고 떼어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청에서 깐깐하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지. 아, 귀찮게 쓰라 그러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시절이 좋다 보니까 요새 제로페이 쓰잖아요. 제로페이. 아, 저도 몰랐는데 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간신하는데 제로페이는 지급 대장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제로페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님이 오면 화면을 보여달라 그러세요. 아니면 본인 보고 화면을 보고 쓰라 그러세요. 여기 보면 이거 잘못 봤다. 이게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가져왔네. 캡처를 잘못했는데 승인 번호란이 있어요. 승인 번호란이 있으니까 있어요? 저기 있네. 깜짝 놀랐네. 승인 번호란에 쓰고,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실물로 2만원어치 사고 제로페이로 3만원어치 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번 하고 여 밑에 현금 저거 했다 그러고 제로페이 뒤에 첨부를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의 5만원이요. 그러면 페이백에 해당이 되니까. 그 중요한 거, 날짜 보시는 거. 그 다음에 영수증이 우리 시장 상인들 건지. 가끔 보면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 길 건너편에 있는데. 그 뭣도 모르고 정신 없으면 그냥 지나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다니까. 조심하실 거. 여기 이거 하면 신경 되게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 놓으세요. 사진 찍어. 전에 서상년이 그 상품권을 나눠주고 뭐 물류를 뭐 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아주 독특한 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그냥 성격이 급해가지고 뭐 오면은 그 자리에서 까요. 뭐 가방 보낸다 그러면 가방 까가지고 뭐야 이렇게 들춰보는데, 공문을 딱 보면 서상년 공문 뭐냐면 포장 뜯기 전 사진.
포장 뜯은 다음에 사진. 반드시 2개를 첨부해서 보낼 것. 미쳐버려요. 그래서 우리 매니저가 할 것 중에 세상 모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다? 사진 찍어라. 사진 찍어라. 또 전에는 지금은 덜하지만 코로나 때는 매주 코로나 방역을 하고 그 사진을 첨부해서 구청에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찍어가지고 또 캡처해서 놓느라고 애먹었는데 하여간 생명은 뭐다? 사진을 찍어라. 잊지 말고 찍어라. 해보세요. 다 까먹는다니까. 특히 제가 작년에 교육했다가 한번 낭패를 당한 게 뭐였냐면 좁은 공간에 한 50명이 교육을 받으러 상인의 지하실에 뻑적뻑적 한 거예요. 첫날에 뭐 한다고 사진을 탁탁탁탁 찍어놨어요. 근데 둘째 날은 그냥 하는데 막 빠지는 거야. 뭐 손님이 왔고 뭐 왔고. 아니 이거 사진 좀 메꿔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지나버렸어. 그리고는 그걸 자료를 모아가지고는 저기 회계법인에 보내거든. 공단 거는 회계법인을 하잖아요. 좋은 회계법인에 보냈더니 저쪽에서는 이틀째 날 사진이 없다는 거야. 미쳐버린 거야. 다 지난 거 어떻게 해. 이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지만 하여간 그렇게 어렵게 지나갔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사진은 정말로 중요하다. 크리스마스 행사 3일 하잖아요. 똑같죠? 아니 그래도 눈 오는 날 있고 안 오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다양한 각도 내서 크리스마스 추리 옆에서 사진 찍고 뭐 물건 나눠주는 것도 사진 찍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알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12 보조금 결정서 밑에 첨부돼서 오는 그 공문이에요. 공문의 주의사항. 주의사항 뭐 있죠? 이거 딱 나눠보면 되게 1억 1100 하는데 한 점포로 나누면 한 500밖에 안 돼. 근데 금액 되게 커 보이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해. 당신네들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그 다음에 업무 종료 2개월 내 관련 증빙서를 정산해서 보고하고 마지막에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철저하게 함께 반납해야 된다. 통장을 찍어보면 통장을 돌려 쓰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이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짜증나요. 끝점까지 맞춰놨는데 맞춰놓고 이제 통장 정리 그리고 은행 가서 찍어봤더니 중간에 3원 생겼어. 3원 때문에 이거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은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 좋다. 그리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전에 계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작년 말에 그 온누리 상품권에 아마 그 감사원 감사 결과 중에 그런 게 있었던가 봐요. 뭐냐면 그 상품권에 대해서 이제 그 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뭐라 그러지? 세금 같은 것을 징수하지 않고 이렇게 주느냐. 그래서 작년 초에 모든 시장들이 부랴부랴 영리법인 통장 82번, 가운데가 82번 들어간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씩 다 냈어요. 아직도 80번 쓰는 데 있어요? 모르죠, 잘. 오늘 한번 가서 보세요. 82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82번 그 사업자를 냈는데 이걸 내다 보니까 이게 통장이 다 바뀌어야 돼요. 통장이 다 바뀌어서 과거 통장 뭐 쓰고 이제 새로운 통장을 써야 되는데 전통시장 같은 이름으로 80과 82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에 통장을 전부 회수하거나 카드를 제거하고 새로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간신히 우리은행에서 5개 통장을 받았는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사업을 하기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생기면 또 가가지고 추가로 하나씩 발급을 하면서 옛날에 있던 것들을 80번으로 된 통장들을 이제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통장이 되게 복잡한데 여러분도 가셔서 잘 보셔야 돼요. 국세청에 나중에 환급이 일어납니다. 환급이 일어나는데 제가 올해 초에 황당한 게 뭐였냐면 국세청에서 돈 돌려드릴 텐데 이게 왜 안 들어가죠? 그런 거예요. 처음에 몰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동 납부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인의 통장은 80번 통장을 쓰고 있고 새로 만든 통장은 82번이에요. 근데 새로 만든 통장으로 해서 사업적으로 새로 만든 거로 국세청에서는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우리 옛날 저희가 국세청에 불러준 통장으로 돈을 넣으면 에러가 나버리는 거예요. 왜 에러가 나냐? 그거는 80번이다 이거야. 82번으로는 그 통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그렇구나. 그래서 부랴부랴 82번 통장을 다시 불러줬더니 국세청 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가셔서 확인해 보실 게 여러분 국세청 홈택스에도 시장 명의로 아마 등록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등록이 돼 있고 보안카드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거 잘 확인해 보시고 저희도 헷갈리는 게 OTP 카드도 80번, 82번 따로 있어요. 아직 80번을 다 못 죽였기 때문에 관리 잘 하셔야 된다. 그거. 또 하나 회장이 바뀌죠. 회장이 바뀌면 할 일이 되게 많아. 할 일이 많아요. 사업자도 바꿔야 되죠. 또 그 구청에 신고도 해야 되죠. 그다음에 그 각 공단에도 우리 이렇게 대표 바뀌었다, 사업자 바뀌었다 해가지고 신고해 주는데 홈택스에 그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보였던 온누리 상품권 월별 정산하는 거기 그러면 저기 홈택스에 들어가면 82번으로 나타나야 여러분이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조금 교부 조건인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시장 쿠폰 저거 참 애매해요. 저거 참 애매합니다. 시장 쿠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체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게 잘 하셔야 됩니다. 잘 왜 그러냐면 이게 안 돌아올 수가 있어요. 모르고 쿠폰을 받았는데 안 돌아오면 우리는 돈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돈만 대기하는 거고 쿠폰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는 중간에 정산하고 솔직하게 신고해가지고 제대로 정산을 하셔야 돼요. 제대로 정산 안 하면 좀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이 쿠폰 발행하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제가 그 서울시인가 거기서 굉장히 못된 것으로 연락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돈을 떼어먹을 수 있다, 상인회가. 자기네끼리 이렇게 짝짝꿍하고 돌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 저 쿠폰은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거예요. 저거 문제가 많습니다. 발행하는 자체가. 왜냐하면 돈이 안 돌아온 거. 있는 거 가지고 자기네가 쿠폰을 이렇게 돌려 쓰거나 하면 그게 금전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제 보조금 통합 리스트 관리잖아요. 여러분 그 이벤트, 사업이 일어나면 저도 그래요. 여태까지 해왔지만 할 때마다 이게 가끔 하기 때문에 자꾸 까먹어. 뭐냐면 서울시는 신한은행 그 계좌 보조금이 있고 지자체는 지자체가 거래하는 게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하는 거 우리은행이에요.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 복잡해서 뭐 3분의 1은 걱정 안 하시지만 새로 되신 3분의 2 되시는 분들은 전임자로부터 받은 신한은행 보조금 그 내역서라는 저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이라 그러면 우리은행을 지자체에서 거래하면 그 보조금 매뉴얼, 운영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로그인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저도 좀 덜렁덜렁 되는 편이라서 가끔 이 로그인을 메모를 해놓지만 뭔지 잘 몰라. 이게 이거던가 저거던가. 하나의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비밀번호 가끔 바꾸는데 그때 바꿔가지고 즉흥적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그거 까먹어버려. 반드시 메모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하고 돌아가서 통합관리 시스템 들어가면 통합관리 신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이제 뜨죠. 그럼 거기서 신청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금액 얼마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까지 하고 제출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제출 화면을 하면 그리고 구청에 전화를 하세요. 담당자한테 저희 신고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열어주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우리 저 시장 같은 경우는 6개 시장. 6개 시장이 다 들어와야 열어주는 경우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열고 들어가면 그때서부터 이제 입력이 가능한 거예요. 안 열고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구청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어요. 바뀌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보다 더 몰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고참이에요. 구청 직원보다. 그래서 주무관님 열어주세요. 뭘 열어요? 옆에서 안 배우셨나요? 저거 이거 해가지고 주무관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사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하고 결제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좀 여유 있게 받으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사업을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칠라 그러면 이게 등록이 안 맥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집행하면서 보조금 통장 들어가는 게 제일 좋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저것이 마감되지 않도록 이게 막 사업이 여러 개 있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때그때 입력해 주시는 게 좋다. 상세 보고, 사업 예산 관리, 총괄 보겠죠. 그리고 이 집행 관리에 가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통장으로 사용할 겁니까? 그리고 어떤 카드로 사용할 겁니다. 딱 이렇게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등록을 하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아주 겪었던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보조금 통장은 신한은행 건데, 신한은행에 등록하래. 나중에 연락이 와가지고 주무관이 잘 몰랐죠. 우리는 이미 우리은행으로 집행을 했거든요. 신한은행에 나중에 등록을 해가지고 이쪽 거를 화면을 가지고 와야 돼요. 신한은행 그 화면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돼가지고 신한은행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이게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거기서도 글쎄 말이에요. 이게 왜 안 되죠? 나보다 더 몰라. 그래서 큰일 났네 그러더니 나중에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타행 데이터는 하루 있어야 들어온답니다. 요거 팁입니다. 타행 데이터는 하루 있어야 들어온다. 이게 왜냐면 다 신한은행 거면은 그 안에서 다 자기네 은행이니까 비교가 되는데 우리은행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건 하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가급적이면 그때그때 입력하자. 제가 왜 그렇게 실수를 했냐면 처음에 주무관님이 처음이라 가지고 보조금 태우는 걸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거든. 근데 이분이 위에 한 소리 들었는가 봐. 야, 서울시에서 그거 보조금 태워야지. 그냥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보조금 신한은행 시스템에 가서 등록하래요. 이러고 주무관님이 처음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부랴부랴 돈은 우리은행으로 받고 신한은행 시스템을 태우다 보니까 그런 갭이 존재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시행착오를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그래서 잘 몰라. 지금 해봐야 알아, 해봐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봤다 모르고 이제 하다 보면 그때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 이건 겪어봐야 알아. 특히 이 시스템은 되게 복잡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저도 처음에 몰랐는데 결제 칸을 처음에 지정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결제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하고 총무가 하고 회장님이 합니다. 이렇게 3단 결제 칸을 만들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출력을 하게 되면 내가 지정한 대로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매니저, 총무, 회장 이런 거 나오는데 저거 지정 안 하면 고무인 찍어야 돼. 그냥 종이에다 고무인 찍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결제 3단 또는 4단을 찍어가지고 처음에 시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수익 관리는 뭐 사업비 정보 내역을 확인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등록을 하면 된다. 지출은 반드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만 하시라. 제가 우리 상인들한테 칭찬을 받은 사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은행원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현금을 안 만졌어요. 전부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 사용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증빙이 딱딱딱딱 남으니까 뭐 어디에서 썼다는 게 다 나타나지. 그러니까 뭐 떼어먹거나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현금을 통장에서 우리 상인회비 통장에서 현금을 찾아갔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웃기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이 올해 총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총회를 해가지고 회장이 바뀌었어. 바뀌니까 거리가게 쪽에서 일부 분들이 불만이 좀 많이 있었어.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옛날에. 그것도 이분이 연임을 했기 때문에 5년 전 거야. 5년 전에 뭐 비닐봉지 뭐를 어땠다 카더라. 뭐 돈이 어떻게 왔더라. 이렇게 쭉 되는데 보니까 어떤 것들이 좀 임의가 있어서 이 숫자가 안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 회장이 코너에 몰렸었어요. 그래서 막 전 매니저까지 소환돼가지고 소급해서 소명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모든 것은 현금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계좌이체 아니면 카드로만 사용해야 증빙이 남는다. 그거를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보면요. 막 거품 물고 막 얘기하는데 증빙이 안 남아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그 과거 몇 년 전 거 뭐 이래가지고 할 때 그 과거 기록이 나타나야 여러분들이 구명이 되는 거예요. 꼭 명심하셔서 절대로 현금 거래하지 마시고 계좌이체 또는 카드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공단 관련 업무인데
공단 관련 업무가 하나가 바뀌었어요, 올해. 아주 공단 얘기만 나오면 제가 머리가 지끈지끈한데 이따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뭐가 바뀌었냐면 전에는 공단에서 돈을 줄 때 우리가 통장을 제시하면 서울시나 구청 업무처럼 그 통장으로 돈을 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고 이 나라 도움의 가상계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딱 넣어놓고. 그래서 복잡한 승인 절차를 겪어가지고 그거를 끄집어 가게 돼 있어. 뭐 하는 건 똑같아. 단지 하나를 더 거쳐가는 경우죠. 뭐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이 나라 도움 써보셨나요? 오, 쉬워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진짜 이거 왜 만들어놨나 싶은데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쓰는 거니까 할 수 없이 쓰는데 정말로 우리한테는 어려워요. 그 팁이 뭐다? 매뉴얼대로 하는 거다. 저 공단에서 뭐 매니저 업무라든지 저 디지털 업무라든지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줘. 워낙 어렵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하나하나 글씨 있는 대로 쫓아가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내일 이제 말일이잖아요. 여러분 월급은 10일이잖아요. 서울시 매니저. 서울시 매니저 좋아. 월급도 많고 알아서 줘. 구청에서 담당 주무관이 세금 떼고 4대 보험료 다 떼고 여러분 통장에 쫙 알아서 주고 명세서까지 줘요. 너무 좋아. 제가 받을 땐 몰랐어. 받을 땐 몰랐는데 지금은 공단 매니저라니까 제가 제 월급을 가져가야 돼. 근데 언제 가져가냐면 말일날 가져가는데 무지 복잡해요. 무지 복잡한데 또 이상하게 제 컴퓨터는 민감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크롬으로 대부분 쓰잖아요. 그 크롬으로 쓰는데 크롬에서도 제 거는 잘 안 돼서 시크릿 모드로 써요. 뭐 안 맥혀. 자판이 안 맥혀.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도 안 돼서 비밀번호든지 OTP 뭐 이거 칠 때 어떻게 하냐면 메모장을 불러가지고 제가 지난달에 한 일주일 고민해가지고 터득한 게 상담원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터득한 게 시크릿 모드에서 메모장을 긁어서 OTP 카드 같은 거 등록할 때 등록만 하면 화면이 바뀌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컴퓨터가 너무 민감하대.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그거를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컴퓨터 환경에 따라서 이 공단 업무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내일 또 제가 제 월급 타먹어야 되는데 이거 골치 아파요. 그리고 서울시 매니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구 주무관이 다 알아가지고 착착착 넣는데 저는 제가 4대 보험료 넣어야 되고요. 또 국세청으로 시장 명의로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나머지 거 우리 통장에 넣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일이 진짜 공단 저거만 사용되면 아주 그때부터 긴장하고 지끈지끈거려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 아마 뭐 사고가 났었는가 봐요. 돈을 상인의 통장으로 줬더니 그걸 뭐 상인의 매니저나 뭐 회장이 뭐 들고 뭐 어떻게 했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서 반드시 이 나라 도움에 넣어가지고 거기서 승인 받아가지고 쓰라 이렇게 나오겠죠. 하여간 저런 식으로 변했다. 이게 올해 변했어요. 작년까지 안 그랬는데 올해 변했어요.